이래저래 아주 바쁜데 그 와중에 계속 남친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글을 써봅니다. 남친은 30대 후반 현장직이고 급여는 세금 떼고 월 3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1인 사업자고 월별로 편차가 있지만 보통 월 순수익 400 정도 벌고 있어요. 남친과 다른 접점이 있어 만나게 된 건 아니고 외국 여행 중 만나서 사귀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는 곳이 서로 다른 지역인데 중장거리 정도 되는 듯 하네요. 저는 남친을 만나기 전에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최소한의 돈만 저금하고 나머지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등 아끼지 않고 펑펑 사용했습니다. 부모님도 젊어서 펑펑 써보라며 말리지 않으셨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장려하셨죠. 제 인생의 황금기였던 것 같네요. 그런데 남친을 사귀고 나서 보니 남친은 작은 거 하나를 살 때도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스트레스가 돼서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하고 여러 번 싸우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포기한 건지 별말 안 하더군요. 그렇게 인연을 사귀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 수중에 모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결혼하게 되면 자금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걱정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셨고 평생을 아끼며 사시다 제가 자리 잡은 후 자식 다 키웠다 싶으셨는지 곳간을 개방하셨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잘 살진 않지만 아주 못 살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입니다. 저 하나 서포트해줄 여력은 있으시죠? 아무튼 상견례 하고 나서 남친이 계속 돈 얼마 들고 올 거냐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오빠만큼은 들고 올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결혼해도 일은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 좀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임신하고는 어떻게 해? 하고 물었더니 잠시 사람 쓰고 아기 낳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일하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만둘 생각도 없었지만 그 말이 왜 이렇게 섭섭하고 남친이 못 믿어올까요? 오죽 능력이 없으면 저럴까 싶고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가 맞지만 너무 가혹하다 느껴졌어요. 사업하고 임신하고 아기 낳고 다시 사업하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답답하네요. 부모님은 저만 좋으면 됐다고 하셨지만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말씀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남친 집은 두 분 노후 정도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무뚝뚝 그 자체이고 그냥 남친한테 아예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저희 집과 반대되는 집 분위기도 걱정이네요. 이게 맞는 길일까요? 추가입니다. 남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듯하여 추가합니다. 남친 얼굴은 평범하고 저와 대화가 매우 잘 통합니다. 박학 다식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정치, 정세, 그림, 예술, 영화 모든 분야에서 취향이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서 처음 만나 밤새 다리 보며 이야기할 정도로 대화가 잘 통하거든요. 저는 무식한 남자, 예의 없는 남자, 그리고 눈치 없는 남자를 정말 싫어해서 짧게는 일주일 만에 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20살 이후로 연애는 쭉 했는데 이렇게 대화가 잘 맞고 취향이 잘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려니까 부랴부랴 갑자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좀 정이 떨어집니다. 남친이 똑똑해서 좋았지만 그만큼 현실적이어서 세속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똑똑하고 부족한 게 없는 여자인데 씨는 공평하긴 한가 봅니다. 사람 보는 눈을 안 줬네요. 저런 소리 듣고도 결혼하겠죠. 두 번째 댓글. 어렸을 땐 황금알을 낳는 거에 배를 가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갔는데 살아보니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자기보다 잘 벌어올 여잔데 결혼할 때 목돈도 가져왔으면 좋겠고 애도 낳아야 되고 그러고도 다시 뼈 빠지게 일도 해줘야 하고 그 남자가 정말 본인을 사랑해서 만나는지 아니면 그냥 돈 가져오는 봉으로 보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댓글. 박학다식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30대 후반에 월 300. 박학 안다식한 사람도 한 분야에서 저 나이만큼 일하고 베테랑 되면 저거보다 많이 벌겠네요. 입만 산 스타일입니다. 본인이나 하는 일 더 열심히 해서 돈 더 벌어오지 여자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다니 참 찌질하네요. 네 번째 댓글.
딱 제 친구가 저런 남자랑 결혼했어요. 남자놈 계산기 열심히 두드려서 집 대출 풀에 이것저것 대출만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 친구 지금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요. 임신이란 게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차라리 반반 결혼에 애 없이 살자고 해요. 결혼 전에 건강검진부터 신용정보까지 전부 교환하자고 하시고 결혼 후 집안일은 일하시는 분 부르고 반찬은 다 사먹고 뭐 이런 내용 싹 정리해서 얘기하고 결혼 진행하세요. 맞벌이해도 집안일 여자가 해야 한다고 개소리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남자 주둥이에서 결혼하지 말자는 소리 나올 겁니다. 5번째 댓글. 기혼 입장으로 얘기하자면 그 길 건너지 마세요. 나중에 살면서 돈에 대한 타협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그거 살면서 피말립니다. 그냥 차라리 정치, 정세, 예술 취향이 안 맞는 게 나아요. 그건 취향 존중이라도 해주고 서로 조심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돈은 안 그래요. 지금도 쎄한데 같이 살면서 생활비 내고 각종 경조사비 들어갈 때부터 피말릴 겁니다. 애라도 나오면 진짜 끔찍하네요. 차라리 다른 거 조금 안 맞더라도 경제관념이 잘 맞고 님을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6번째 댓글. 현실적, 세속적은 개뿔. 애 낳고 키우는 건 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저런 개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돈은 칼 반반인 거죠. 참고로 사기꾼들도 박학다식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